데이비입니다. 오늘은 요즘 조금 스터디의 스케줄이 약간 밀렸다기보다는 조금 늦긴 했는데 바이오를 들고 왔습니다. 조금 타이밍이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라도 뭐 조금 조정을 줄 때 당황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좀 길게 보는 기업으로 갖고 왔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몇 가지 싹싹 딱 뽑아가지고 하고 너무 길게 안 하려고요. 너무 길게 이렇게 깊숙이 하는 것보단 딱 핵심만 말씀드리고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요약하면 역시나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에 대한 멀티플 밸류가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셀트라든지 뭐 CDMO가 요즘 주가가 좋은데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단 숫자가 찍히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그래서 그만큼 멀티플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 보고서를 기점으로 매출 상승률보다 영업이익 상승률이 높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분기도 그럴 예정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레버리지가 걸리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가가 이 주목을 못 받던 게 뭐 숫자로 사실 보여 조금 조짐만 있었지 아직 신뢰를 하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이게 진짜 될까? 약간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이게 진짜로 그거를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올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요즘에 바이오 장세 플러스 좀 다음에 이어달리기로서 이후에 좀 8월 달에 또 다음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중에서 뭐 임상 데이터를 보고 막 이러는 게 좀 어려울 뿐이지 이행을 보는 거는 간단해요. 뇌전증이라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약간 간질 발작이라고 하죠. 갑자기 이제 사람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병 증상을 얘기하는데 발작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안 쓰고 이제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 뇌전증 치료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지금 미국에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로서는 세노바메이트라는 그 뇌전증 치료제를 개발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 그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회사입니다.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뇌전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바이오 기업을 볼 때는 이 약효의 효과가 기존 약 대비 얼마나 좋은가를 따져서 되는데 오리지널 의약품이 투여한다는 의미는 1차와 2차 기존 예전의 오리지널이었던 복제약 대비 효과가 좀 더 강한 그런 오리지널 의약품이 투여한다는 의미라서 지금 이 3차를 투여하고 있는 건 브리비액트 UCB사의 브리비액트하고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두 가지를 가장 주요하게 투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이 외에도 조금 다른 약들도 있긴 하나 점유율상 가장 주요하게 투여하고 있는 두 가지 약품이 이 두 가지 약품이고 오리지널 의약품에 있어서는 두 가지 약품이 2파전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차에서 일단 처방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중에서 일단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연평균 처방 성장률이 브리비액트가 이제 40%까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출시가 딱 되고 나서 브리비액트의 성장률 처방 건수를 바이오팜이 가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브리비액트도 성장을 하긴 하지만 성장률대가 굉장히 많이 꺾였고 엑스코프리가 성장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끔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여기 빈펫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었고요. 이게 특허가 만료되면서 1차, 2차에 빈펫 복제약이 많이 이제 처방이 되고 혹은 그 다른 거 그리고 3차에는 오리지널이 이제 투여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만료는 32년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자체가 뭐 에스코이 바이오팜이 작정을 하고 2001년에 사실 개발 시작으로 제가 이제 축약해놨는데 어떤 약을 개발할지 뭐 연구 처음에 이제 이거를 찾는다 하더라고요. 어떤 약을 개발하고 어떤 약이 적당하고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수배한다, 네, 수배한다고 하는데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2007년에 FDA 인증 신청하고 2008년에 완료하고 뭐 이렇게 해서 허가 난 뒤에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 잘 나가는 거죠. 네, 이 딱 기울기만 봐도 이 그래프를 이미 IR에서도 쓰고 거의 제가 여기 모든 최근의 리포트를 다 봤는데 이 그래프가 빠진 리포트가 없더라고요. 사실 다 약간 똑같은 리포트처럼 좀 복붙인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요 기울기 차이는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엄청나게 수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이해를 해야 저희가 이제 또 투자를 할 만큼의 회사가 있는지 판별을 할 테니까 이거는 임상 시험에 대한 간단한 참고 사항으로서 넣는 겁니다. 뭐 1상은 이 약이 안전한지, 2상은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 3상은 효과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뭐 위약 대비나 아니면 기존 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 약이 더 뛰어난지까지 비교를 하더라고요. 요 삼성 데이터도 한 몇 군데 학술지가 있는데 제 자료에서는 좀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임상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를 자료를 정리해놨습니다. 요거는 참고상으로 보시면 되고 임상 이상에서 결과가 나온 거를 살짝 살펴볼게요. 이상은 아까 효과가 있는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시 공식 저널 이제 뉴럴로지에 임상 이상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걸 봐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설계를 했고 이렇게 설계를 했고 뭐 투여를 뭐 양을 얼마나 투여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임상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효과가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말하는 위약은 실제 우리가 세노바메이트라는 약 말고 이거랑 똑같이 생긴 가짜 약을 하나 만든 겁니다. 가짜 약을 만들어서 플라시보 효과를 보는 거를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을 아무 효과가 없는 맹 알약을 먹어도 내가 그거를 알리지 않고 내가 약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플라시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위약 대비 실제로 내가 진짜 약을 먹었을 때 그 약효가 있으면 플라시보 효과보다 훨씬 더 높은 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약효가 있으려면. 그래서 그 효과 대비의 이 비교를 한 게 기본적으로 이상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브리비액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약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세도머베이트의 결과를 보면 발작 빈도 감소율. 이 말이 좀 빈도 감소의 중간 부분율 이렇게 써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발작 빈도가 얼마나 감소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세노바메이트가 위약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다. 발작이 그만큼 덜 났다는 거죠. 그래서 발작 빈도가 우수히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옆에서도 발작 형태별로 그러니까 부분 발작이냐 뭐 의식 소실 이거는 이제 거의 의식이 날아간 상태로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전신 강수 그러니까 전신이 아예 이제 강직되면서 발작되는 경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효과를 따졌을 때도 세노발마이트가 위약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의 발작 빈도 감소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네. 이 효과가 이 수준이 뭐 일반적으로 약 먹으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바이오를 여러 군데 보시면 임상 결과를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효과가 이만큼 차이 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진짜 좋은 약들이 이만큼 차이 나더라고요. 브리비액트도 제가 임상 결과를 아마 이 자료에는 크게 나지는 제가 넣어놓지는 않았을 건데 브리비액트도 위약 대비 얼마나 이 효능이 좋은지를 넣어놨습니다. 네. 뭐 이게 77%라고 브리비액트가 뭐 좀 낫다 뭐 이거를 크게 비교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효과가 있다 이만큼 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걸 넣어놨고요. 그래서 효과는 확실하다. 네, 효과는 확실하다. 이게 이제 브리비액트와 나중에 얼마나 누가 더 효과가 좋으냐를 이제 따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게 기간이 지날수록 이 임상에서 이 효과성이 나온다라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발작 빈도 감소하는 몇 프로나 감소하느냐가 이제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기간이 지날수록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이제 연구 데이터죠. 임상 결과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상을 볼 겁니다. 3상은 이렇게 뭐 어떻게 설계를 했다, 뭐 응용하는데, 3상이 요것뿐만 아니고, 근데 다른 또 학술지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일단 갖고 온 거는 이 뇌전증이라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얼마나 이 약을 투여해서 먹고 감소하느냐. 쉽게 말하면 약을 먹었을 때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소했냐. 그게 참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냥 약을 항상 먹을 때는 발작이 빈도가 감소하는 건 모두 다 똑같아요. 근데 발작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게 되는 게 참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약 먹었을 때 발작이 뭐 빈도가 단순히 감소하는 거하고 아예 사라지는 거하고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천지차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발작이 안 나. 아니면 이 약을 먹으면 발작이 나긴 나는데 좀 감소해. 약간 요 차이인데 그게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3상 결과로서 나타낸 이 학술지에서 주요한 포인트가 부작용 사례를 가장 핵심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게 드레스 증후군에 대한 부작용인데, 드레스 증후군이 이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임상 결과에서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완전 발작 소실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약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치는 브리비액트를 갖다 놔도 이게 훨씬 높습니다. 브리비액트도 완전 발작 소실률은 제가 이걸 넣다가 빠졌는데 제 기억으로는 5%가 안 됩니다. 완전 발작 소실률이 브리비액트도 일반적인 빈펫이나 브리비액트도 완전 발작 소실률이 위약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세노바메이트가 완전 발작 소실률이 2% 최대 11%에서 21%라는 건 학계에서도 굉장히 이건 유례없는 수준의 약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노바메이트가 처방을 다른 위약 대비 경쟁력이 가장 강하게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 효과성, 완전 발작 소실률을 포함한 물론 아까 이상에서 보셨던 효과도 있지만 특히나 이 발작 소실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쟁약과의 우위라고 말씀드렸죠. 이 발작 빈도 중앙값 감소율이 위약이 25%, 세노바메이트가 요만큼, 브리비액트가 요만큼입니다. 이게 투여량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200mg을 기준으로 봤을 때 55%, 24% 이거부터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발작 빈도 감소율 50% 이상 이를 봤을 때도 2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죠. 발작이 완전히 없어진 비율이 최대가 세도바메이트가 21%, 브리비액트가 최대가 5.1%입니다. 그러면 최대가 이만큼이니까 약간 이거보다 이제 보통은 낮을 텐데 아예 완전 발작이 없어진 비율 자체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환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누가 뭐래도 세노바메이트를 먹고 싶게끔 만드는 데이터입니다. 이 임상 데이터니까. 그리고 UBC사의 브리비액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특허가 만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부 조금 다른 약도 점유율이 좀 많이 작은 애들도 있겠지만 주요하게 아까 2파전이라고 말씀드린 그 약들을 기준으로 하면 브리비액트 말고는 나머지가 특허가 돼 있고 아까 빈펜도 이미 붙잡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브리비액트를 내가 세노바메이트가 그리고 가격이 더 싸거든요. 근데 굳이 브리비액트를 내가 먹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의사의 입장에서도 아니 부작용이 아까 드레스 증후군도 나오지 않은 임상 결과를 보였던 세노바메이트를 완전 발작 비율도 높고 50% 감소율도 얘가 훨씬 높은데 그럼 더 싸요. 그리고 얘가 그러면 당연히 이거 처방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가 다른 그래프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 예상은 이미 3분기, 4분기 걸쳐서 계속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네. TRX 추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인 약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딱 이걸 보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또 숫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숫자가 찍히고 있는 갭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MOM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고, 이 내년도 그리고 25년도가 되면 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많이 붙을 수 있다. 그러면서 환관비율이 여기서 영업 환관비를 계속 올리면서 가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IR을 통해서든 실제 영업하고 있는 영업 환경에서든 환관비가 비례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걸리는 시기가 됐고, 그게 이제 멀티플하고 같이 늘어난다.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면서 EPS 성장도 같이 일어나니까 두 개가 같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에는 세노바베이트는 그렇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또 바이오펌이 이거 원툴로 가지는 않겠죠. 다른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노바메이트 자체도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소화를 이제 투여할 수 있게 확대를 하고 있고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아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거 투약을 못 하고 있어요. 빨리 아시아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약을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25년까지 이제 신청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서 방사성 약품, RPT 약품을 또 하고 있고, 표적 단백질 같이 일반적인 항암제 개발도 확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성 의약품 관련 RPT 관련한 사업도 아마 8월 말이라고 했었는데 9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발표가 아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약간 좀 이렇게 올려진 주가에 불을 더 장작을 넣어주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경쟁력 이 브리베이트가 아까 특허 만료가 26년입니다. 26년이면 성장의 폭이 세노바메이트의 성장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리비액트의 특허가 만료된다는 이야기는 아까 3차 투여에는 오리지널 약품을 투여를 하는데, 보통 특허가 만료가 되면 복제약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효과가 같은 복제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싼 복제약을 1차에 2차에 지금도 1차와 2차보다 효과가 좋은 3차를 투여하고 있는데, 3차에 투여하던 약이 복제약이 돼서 특허가 만료돼가지고 복제약이 생기면 그 효과가 좋은 약을 1차와 2차에 투여하면 되지 비싼 돈 주고 3차에 오리지널 투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허가 만료되면 보통 수순이 예전의 빈팩과 같이 이 3차에 대한 점유율이 낮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복제약이 생기고 그게 1차와 2차에 투여하면서 3차에는 다른 오리지널 약을 투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UBC 사이 그 전에 있던 빈펫을 보더라도 이게 점유율이 축소되면서 그 빈펫의 경쟁력이 점프를 했습니다. 그 경쟁력이 사실 브리비액트였어요. 브리비액트가 빈펫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 다음에 브리비액트가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크로싱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브리비액트가 만료가 되면 그게 크로싱 되면서 세노바메이트가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펫이 만료가 26년. 물론 다른 이렇게 36년 이런 약들도 있는데, 그냥 주요하게 처방되는 우리가 포커싱 하고 있는 게 26년 브리비액트의 만료를 보고 있고요. 이제 UBC4가 그럼 어떠냐? 이게 사실 상대 평가잖아요.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렇게 상대 평가를 하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UBC사를 좀 살펴보면 UBC사가 주가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엄청나게 원래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으로 굉장히 이쁘게 올라왔더라고요. 저도 뭐 이거 자료를 조사하고 찾아보면서 이제 나중에 좀 발견한 일인데 일찍이 알았으면 저도 요거를 사고 싶었지만 굉장히 이쁘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다음 분기나 내년도 가이던스를 주다 보니까 그 가이던스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가이던스를 가지고 지금의 이 UBC사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지금 UBC사의 PR이 37배 그리고 24년 가이던스를 적용해가지고 포워드로 내보면 39에서 42배 정도 나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온 상태니까. 근데 지금 UBC사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6년에 브리비엑트가 특허가 만료가 되고 그 나머지 것들도 36년, 뭐 32년, 뭐 사실 엑스코프리가 32년이니까 뭐 크게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만료가 이 정도 큰 차이가 안 나는 이 62사에서도 밸류에이션이 30배 후반대 그래서 40배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거를 상대적으로 SK바이오팜이 얼마까지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가이드가 좀 됐습니다. 유비시사가. 그래서 요 상대평가 밸류에이션으로서 이 유비시사를 보고 이 SK바이오팜을 제가 얼추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컨센서스 나와 있는 건 26년, 2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번 2분기에 대한 성장률을 갱신이 아직 다 안 된 데이터인 것 같아요. 2분기 보고서, 2분기 딱 실적 뜨고서 보고서가 쭈르륵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여진 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숫자가 이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많이들 예상하는 게 4천 개를 이제 넘지 않을까 뭐 이렇게들 많이 예상하시는데 4천 개를 넘었을 때 우리가 목표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뭐 35배, 40배 뭐 물론 거기는 글로벌 바이오팜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할인을 한다고 쳐도 목표 1차적으로는 지금 처음에 상장했을 당시의 주가보다 한참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시작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처음 시작한 상장가까지는 무난히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15.6조인데 15.6조면은 사실 이게 4천억에 40배를 줘야 16조거든요. 네, 그 정도에서 20만 원은 1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2차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뭐 BM은 물론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CDMO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 정도의 현금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약이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으로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40배 이상 받는다. 아니면 40배를 받더라도 27년도 이때까지도 또 더 올라갈 이익을 땡겨와서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2차에서는 20조 넘어 25조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일부는 뭐 30조까지 보기도 하지만 저는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일단 당장에 상장 요구했던 공모가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가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에코프리가 다 집어삼킬 것이다 이러면서 아직 이익이 나오지 않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이 엄청나게 땡겨봤던 시기입니다. 뭐 물론 처음에 상장할 때는 현금흐름 조금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하니까 그건 감안해서 다 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이제 UCB사가 브리게트의 영업을 좀 강화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나지는 않아요. 제가 뭐 그 업계에 뭐 병원에 종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서 영업을 강화하면은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약 효과를 뭐 이미 나온 약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 뭐 리베이트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영업을 강화한다고 하니 이게 매출 성장이 그러면 UCB가 쉽사리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성장률이 생각한 것보다
성장률이 오르긴 오르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혹시나 둔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기로 사실 부담스럽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밑에 하단에 우리가 저희 시장이 엄청나게 막 삼성전자 10% 마이너스 막 빠졌을 때 그때 다음 날 주가가 다시 반등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게 공시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보고서 보고 나서 주가가 한 양봉 3개를 길게 띄우면서 그냥 바로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기 차익 실현에 부담이 있는 물론 주가긴 하지만 일단 뭐 일회성 이익도 반영된 게 있습니다. 뭐 일회성 이익도 우리가 용역 매출이 좀 잡힌 게 있어가지고 다음 분기에 물론 세노바메이트의 성장률을 시장은 더 보기는 하겠지만 숫자 자체가 생각 기대한 것 대비 조금 덜 나오면 그것도 우려되는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엑스코프리를 제외하면 꾸준한 매출 전망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아까 방사성 의약품 아니면 그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얼마나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일시적인 그냥 리베이트나 용역 매출 정도만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단기성으로 한 분기 한 분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현금 흐름으로 인식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엑스코프리 단기적으로 이 단일 제품으로 이제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에 대한 핵심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발표 자료가 어떻게 보면 부족한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사실 바이오가 워낙 파고들면 내용이 워낙 방대해져가지고 발표를 할 때는 어떤 게 투자의 핵심 포인트인지를 해서 적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있으면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